LG 디스플레이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3% 감소했는데 영업 손실은 무려 1조 5천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2차 대문으로서 표현하는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그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이란 게 그 단가 곱하기 수량의 그 함수거든요. 그리고 요거 I는 그 제품의 종류 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이 경영평가 지표들이 판매 수량을 알아야만 이게 퀄리티를 알아야만 수량을 알아야만 좀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외부에서는 우리 수량으로는 참 접근하길 그런 어떤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재고 내역은 이와 같이 재고 흐름으로 입고 출고에 거의 꼭 표현되는 그런 흐름으로 공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외롭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죠. 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매출 재료비 감소율이 더 낮아졌다면 판매 가격 하락률보다 원재료비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13% 하락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그 거의 뭐 더블 정도 24%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스루풋 회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은 7.6% 절대 금액이 감소를 했고요. 그 대신 그 스루풋률은 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 첫째 느낌은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거꾸로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매출이 적게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또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또 반대 역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죠. 매출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로 판단할 거냐, 이게 이제 이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그 함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루풋율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좀 줄었지만요. 그런데 운영 비용이 12.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이 4.2%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운영 비용이 12.6%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 사업을 현재 일단 중단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생산성이 1.03에서 이거는 일이 넘으면 이익이 나는 거고 0.84로 무려 0.19,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 손실은 1조 5천억 원이고요. 원가 회계로는 1조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5천억 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WCAI가 7천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400억인데 2배 가까이 더 증가를 한 거죠.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왜 이렇게 생산 조절을 못하고 재고를 크게 증가시켰을까? 그것을 조금 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31.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영비용은 12.6%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말하자면은 그 운영 비용이 이 원재료 가격의 원재료 그 생산량 감소에 비해서는 운영 비용은 그 비례하는 게 아니니까 고정 비용 성격으로 계속 인건비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고 또 무슨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는지 또 추적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71%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 공정에 어떤 특별한 어떤 공정이 뭐 느려지는 공정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2,577억 원이나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건비는 직원 증가로 인당 임금은 하락했고 금액으로는 2.2%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무려 그 2,87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공장 증설로 해석이 되고요. 새로 생긴 공장을 가동,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중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매출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놀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외주 가공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적자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올해 그 평균 임금은 그 8,600만 원으로 일반 대기업들이 9천만 원 이상은 다 넘는데 그 초임 신입 사원들의 대거 그 증원으로 인해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5조 5천억 원으로서 전년도 4조 6천억 원보다 비율적으로 운영 대비 비율적으로도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단계로서요.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가져가고 있고 또 이 스루프 쪽에서는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차이인데 그 매출 계획 그 알고리즘 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비성분의 원재료의 매입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갭만큼 제조 원가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고의 증가는 제조 원가보다 매출 원가를 더 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줄인 데다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더 줄였는데 그런데도 적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루풋이 5천억이나 더 적자다. 그러니까 실제는 1조 5천억이 적자다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 금액일 것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하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누구나 맞추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틀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스루풋율은 그 상승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성립하게 되는데 분석 경험상 요거를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손익계산과 비성분 가공에서 추정한 원재료 가격 하락 추정은 여기에서 번복되는 그 추론이 나와버리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WI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보려면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역추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스루풋율의 상승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렇게 그 스루풋율이 오른 것은 그 원재료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판매 가격은 더 올랐을 수도 있다. 아까 그 손익계산에서도 역으로 그 설명이 가능한 대로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백데이터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임팩트는 그 46%나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50%가 하락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좀 빨라졌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뭐 그대로 그 변동이 없습니다. 회사의 설명으로는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 흉내를 내듯이 그냥 구두 설명으로 했는데 주요 원재료가 EGI라는 것은 전기 아연도 도금 강판이었는데 이게 42.3%나 크게 증가했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PMM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9.8% 올랐고 과파 구리가 7.3%. 요 전기아연 도금 공파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중 평균을 할 만한 백데이터도 없고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하락 추정은 입증이 됩니다. 스루프율이 올랐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원재료 가격 하락 추정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이 됐습니다. 반증을 위한 다른 결과 예측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아야 하나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그 불투명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될 때까지는 유효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원에서 제품 가격에 플라스틱 OLED 스마트폰 제품의 출하가 감소하고 LCD 패널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전분기 대비 LCD 패널 가격은 전분기 대비 14%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인하됐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플레이 패널이 그 1평방미터당 US 달러로 29.8%가 가격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LCD라면은 이제 중국 제품한테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급도 제품 OLED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죠.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조 2천억 원대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비율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 것은 투하 자본이 좀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전년도 2조 원대에서 6,247억 원으로서 11.3%에서 3.3%로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조 2,73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7.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50%가 넘으면 이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수준이 되죠. 위험수리 레드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주익연금 이익 배당이 1.2% 있었는데 이게 올해 그 적자로 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그 배당된 금액은 전년도 실적에 의한 거니까 전년도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뭐 이익 배당은 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가 1조 5천억 원 적자로 나왔죠. 거의 그 스루풋 회계는 유사하게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그 매우 그 궁색한 형편입니다. 이익 잉여금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래서 그 연간 매출액을 좀 흑자가 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A플랜에서 요거를 그 손익분기점 똔똔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한 26조 8천억 원의 매출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요 경우에 매출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산 재료비 그 인상된 부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150%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를 좀 더 6개월 동안에 25% 증가 수준으로 좀 낮추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루풋에서 얘기하는 그 매출원가 객과 PQ 총 지급비용의 차이가 2,577억 원이나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예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그 생산재료비, 가공비, 판관비, 그 다음에 목표이익은 손익분기점이니까 27조를 해야만이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B2B 거래라고 봤을 때 2,700만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16만 원 남는다. 왜 그러냐?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거지. 이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그 계획을 할 거냐? 그러면은 A프렌 때부터 재료비가 여기도 10% 증가한다고 보고 매출액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 역으로 매출 재료비가 10% 증가했으면은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24조 원 정도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는 이것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적자일 경우에는 C프렌, 그 손익분기점 함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익분기점은 뭐 제로라고 보고요. 그걸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27조 정도 해야 된다는 거로 나옵니다. 그 단순 이 선형함수 금액보다도 이 매출을 그 37%나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매출을 증가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B2B 거래로서 그 견적 제한을 하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에 가깝게 27조 원이, 요거는 이제 원 단위로 얘기를 하죠. 2,758만 원 선의 견적을 내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도 10% 올렸습니다만은 다시 그 재료비를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1%만 더 증가하는 거로 스루픈율 매출 재료비를 1% 감소시켜 가지고 그래서 2,758만 원의 가격을 낸다. 2,400만 원짜리를 그러면은 한 14%그 업해 가지고 견적을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견적서를 냈는데 아시다시피 그 원가 회계에 의한 계약이 될 거니까 그러려면은 그 스루풋으로 봐서는 87,800원이 적자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싸게 했으니까 판매량을 좀 늘려달라.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루픈율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공동 목표로서 재고 회전율을 1.5%만 증분시켜 보자. 10일 회전만 어떻게 해보자. 12 회전하면 더 왕창 남겠지만은 적어도 요즘 그 잘 안 팔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장밋빛 그 미래를 그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고요. 1.5%만 그 재고 회전율을 증분시켜도 매출은 15%가 증가하고 매출 재료비는 13.3%가 증가하고 가공비는 1.1%, 판매 관리비는 0.2%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요게 그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3천억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매출 예측 게임을 해보는 거죠. 주가는 24,600원에서 15,600원으로서 8,950원이 그 떨어졌는데 장부 가격 대비 26%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30.9%, 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8.4%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LG 디스플레이의 그 1조 5천억 적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크게 재고가 그 증가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 중에서 또 외주비가 크게 또 증가했다는 문제고요.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게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원재료 가격은 일부 했습니다만은 판매 가격은 또 LG 디스플레이가 은글짝 좀 산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LG 디스플레이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때 이게 이 손실 회피 심리가 흑자가 날 때는 항상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이 50% 증가했는데 손실이 50% 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흑자가 나는 50% 이익 증가할 때보다 똑같은 금액인 50%가 이익이 감소할 때 사람의 인식으로 오는 충격은 2배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가 떨어졌다는 그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응하냐 그러면 버린 몸 그 심리가 작동해 가지고 어차피 버린 몸이야. 그냥 더 적자 그냥 시켜. 어차피 적자 될 때 적자로 해놓고 야단 맞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고 그 상태에서 내년대 팍 떨어졌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익을 내면은 그때 가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그 전문 경영인들 오너가 아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